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 이제 연관성이 있게 해서 흐름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과 불교, 이렇게 불교에서 몸담고 쭉 지켜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불사를 하고, 불교에 하다못해 무슨 그 회장, 각 사찰에, 각 종단에 회장단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우연히 맡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차곡차곡 쌓아온 인연이, 대를 이어서 내려온 인연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렇게 불교의 회장단도 조성이 되는데 거기 참여하게 되고, 불사도 참여하게 되고,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발전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룹으로 대기업이 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은 불교와 인연이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것이 그냥 뭐 오다 가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생부터 인연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쌍용그룹 알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쌍용그룹의 창건주가 누구예요? 창업주가 김성곤 아니에요. 김성곤 회장. 1913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세상을 마감하셨는데, 여기에 부인이 계세요. 김미희라고.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또 불교에서 헌신을 엄청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쌍용의 김성곤 회장의 부인 되는 분이 김미인데, 불명, 호가 이제 불명처럼 호처럼 쓰는 게 명원이에요. 1920년에 태어나서 1981년, 얼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까지 계셨던 분인데, 이 송광사, 대흥사, 일지암 그런 곳에 보건불사를 담당했고, 저 구매 가면 도리사, 우리가 최초의 사찰이라고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리사 거기 들어오고, 서울 잠실에 광덕 스님께서 창건하셨던 불광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불사 지원을 했고, 지금도 불광사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포교를 열심히 하고. 이제 1992년도에 쌍용그룹의 모태가 됐던 쌍용화학공업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느 분야로 발전시켜 나갔냐면 정유 석유 사업판이에요. 정유 또는 건설계통, 해운, 배 만들고 해운업을 하고, 또는 제지, 종이 만드는 공장은 제지 아니에요? 그 다음 기계, 전자, 자동차, 쌍용자동차리기는 자동차, 또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런저런 해서 21개 회사로 구성이 됐고, 요즘에 쌍용 그룹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 11나라에 진출한 현지 법인이 각국에 13개나 있고, 해외 지점이, 다른 나라에 산재이 되는 지점이 15개 내고, 전체 종업원 수가 17,000명이고, 그건 가족하고 처음 합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관계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1959년부터 국민대학을 운영하게 됐고, 이제 1975년 이후에 장남이 이제 김석원이 그룹을 이끌어오다가 2024년 별세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렇게 커가는 과정이 어떤 공덕을 지었느냐, 반드시 뒷얘기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자기들만이, 이 가족들만 부자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형성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발전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어나게 하는, 밥벌이를 시켜주는, 밥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원, 불명대로고 호두대 김미 불자님께서 송강사, 대응사 또는 일지암 보건불사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미 도리사 창건하는데 도움을 줬고 창원의 봉림사지, 경제 황룡사지, 남원 실상다 부주 확보를 하게 하고 지원을 해줬고 수많은 군법당, 군 포교가 상당히 중요해요. 젊은이들을 불교로 포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한 이후에 불자로 살게 하는 그냥 군 생활의 어려움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원활히 잘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군법당 아니에요. 군법당 지원도 했고 또 송광사 불이람의 건립기금도 지원했고 국민대 대학에 명원 박물관을 이제 명원 다헌이로 여기 또 다도예요. 아주 일가견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사를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제 불교에서의 다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유지 발전시키고 이제 1890년대에 조성된 그 한성 판윤은 시장이자 한성 판윤을 지낸 그 한설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을사조약을 반대한 참정 대신이에요. 한설규 대감의 가옥을 요걸 이제 기증 받아가지고 명원 김미 여사가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대 국민대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차문화 발전에 기여하면서 불교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러다 보니까 명원 문화재단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각 사찰이라든지 종단의 그 제가 불자들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회장단이라든지 임원들 되는 것도 그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에 그 많은 불사에 동참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두 개 사찰에 불사 담당하고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수많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찰에 불사를 담당해 오고 또 전통 우리 찻집에 대한 차 문화에 대한 이거를 계승을 시킨다고 하는 이런 훌륭한 이런 일을 해오니까 쌍용 그룹이 발전을 해온 거 아니냐 그런 말도 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이제 사찰의 이제 종단의 회장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텔레비에 많이 등장하고 조계종 사상 첫 번째 중앙신도회장을 지냈던 분이 누구예요? 김의정 불자님이 있잖아요. 이 김의정 불자님이 김성곤, 김미희 내외의 쌍용그룹의 창건주인 김성곤과 김미 내외의 따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계종 중앙신도의 회장을 2000년부터 회장을 맡아가지고 해왔잖아요. 응? 그런 것이 이제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사찰의 신도회장을 하더라도 사찰에 공을 많이 세우고 활동력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회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회장이 어느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사찰 발전에 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신도 간의 우애관계도 돈독히 하고 불사도 이게 엿법하게 해서 사찰이 발전 유지시키는데 큰 공을 하는 것이 이 회장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 보고 이제 회장을 하려면 그걸 도망가요. 안 나와요. 회장. 그게 부담감 가니까. 근데 이제 회장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이제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받을 만한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쭉 사찰을 몇 개를 이렇게 창건을 하다 보니까 회장님 좀 맡아달라고 그러고 임원들도 맡아달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그게 아니 마이크를 주어주면 마이크를 놔놓고 도망가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생부터 불교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불교에 관심도 많이 있었고 여기저기 불사에 동참도 했고
가족적으로 모험이 됐고, 그런 사람이, 아니, 자기 가족하고 친족 간에 서로, 또 동네에서 저 친목계 회장도 아무나 맡지 못하는 건데, 한 사찰에 이제 신도회장을 맡으려면, 종단에 간 한 종단의 신도회장을 맡으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그러려면은 이게 얼만큼 전생부터,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여성 최초로 했던 김의정 불자님의 입장 같으면은 아버지 어머님의 그 이제 공덕이 이어져서 딸까지 이어져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 인간 문화재로 또 등록이 되어 있던 분이 김의정. 차 문화로 다도.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제 각 사찰의 임원들도 계시고 불자님들도 많이 계시겠고 또 회장단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회장을 맡아 해집사하고 주지 스님한테서부터 이게 이제 의견 조율이 오면은 그저 얼른 맡으셔가지고, 이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회장 맡아서 하고 사찰의 임원 맡아서 하는 게 그 천일기도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야지 아무나 맡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까지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청해서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사찰의 신도회에 임원이 돼가지고 이익을 담당해서 불교의 발전에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하는 분들도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합도 되게 만들고, 또 사찰 운영에도 참여해서 그걸 협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도움도 주고, 또 신도들 편의를 봐서 불사에 이제 건의도 해가지고 불사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불교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주인 없는 공사 없다고. 그 사찰에 오면 맞이해 줄 수 있고 주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스님들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스님들이 전부 나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일반 불자들이 해주는데, 그러려면은 임원이라든지 신도회장이라든지 이런 걸 맡아가지고 방송에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도 만들어내고 그런 데도 찾아와가지고 나 봉사로 활동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번 직책이 있으면 저도 하나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또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게 되면은 부자가 되는 그런 계기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뭡니까? 불교 교리를 열심히 실천하면은 부자가 된다는 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불교를 믿으라고 포교하고 법문하시고 하시면서, 그럼 부처님께 귀해서 불자가 된 사람들이 어렵게 가난하게 못 살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지금까지 불교가 이게 수천 년 동안 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으면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모든 경전에서 전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참여해서 지금 여기 보는 쌍용의 그 창건주 김성원 회장님의 부인이신 명 김미 불자님이라든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불자라고 다도문화를 발전을 시켰고, 그러고 그 딸로 이어져서 계속 할 수 있는, 그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은 그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불자였다. 그 모태신앙 그러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거 전부 소개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자료를 발굴해서 찾아내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이 보면 어느 대기업 회장님들의 부인께서는 사찰에 와서 공양주 못하는 분도 있어요, 전에. 그래가지고 공덕으로 가업을 일으켜놓고 회사를 일으켜놓는 그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행을 쌓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찰에 와서 이제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찰에서 주도적으로 임원진이 돼 가지고 일반 불자들을 안내하고 편의를 봐주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스님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스님들 힘으로는 또 스님들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같이 친근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신도의 임원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스님들한테 지목을 받아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스스로 자청해서 내가 사찰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불자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원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된다면은 그 원만 세우면은 그 불교 공부는 자연히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이 되고 모범된 불자가 됐는데 불교 공부 안 할 게 있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불교 서적도 보고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교양대학도 다니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불교 방송도 열심히 볼 수 있게 되고 그 열심히 불교 방송을 열심히 보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도 이렇게 마련할 수 있고 또 한 푼 두 푼 모아서 옛날 사람들은요 절에 가려면 여유가 없었으니까 밥할 적마다 이게 참 십시일반이 대단한 거예요. 밥할 때 이렇게 이제 불사 항아리 요만한 항아리 하나 보게 놔놓고 밥할 때마다 한 숟갈 쌀을 씻을 때 한 숟갈씩 떠서 놓는다는 거 아니야. 그 1년 10달 뜨면 그거 많은 거 이것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흘초파일 가서 사찰에 등도 달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여러 사람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의 복을 받고 공덕을 짓겠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사찰이 발전돼서 다른 사람 애롭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찰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그런 원대한 뜻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 사찰 하나도 없으면 부처님이 내갈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지금 하도 바쁘고 살기 힘들다 보고 날씨는 덥고 근데 올해 이렇게 왜 이렇게 덥대요. 하여튼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이렇게 더운 이런 날씨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연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 하나면 핸드폰 하나 가지고 회의사도 하고 핸드폰 하나 전부 연락도 하고 학생들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 대백과사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다 나오니까 그런 반면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불교 방송들이 있고 또 라디오 방송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불교를 포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방송국이 전 세계에서 BBS 불교 방송이 최초 아닙니까?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각종을 다 하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계기가 BBS 불교 방송을 보는 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색 안 내고 불교 방송의 주인이 되고 불교 방송에 내가 신도 회장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외화에서 전화에도 동참을 해 주시고 망고에도 가입해 주시고 도와주는 거예요. 모르게. 그게 무주상 보시 사상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연히 복이 가죠. 지금 여기 쭉 부자로 사는 방법 말씀드리는 과정에 보니까 어때요? 어렵게 살던 그 과정에서 불사에 동참한 분들이 전부 대기업을 이루고 건강히 잘 살고 대대로 이어서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던 것은 불교에 공헌한 불교에 열심히 도움을 주었던 그런 가피력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이 가피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방송 도와주는 것도 불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고 각 사찰을 다니시는 원찰에 임원진도 자청해서 맡을 수 있는 그래서 이왕 절에 다니면은 그냥 다니는 것보다는 뭔가 임원을 하나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봉사할 수 있고 봉사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봉사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히 법보시, 재보시, 무예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에 제가 말씀하는 뜻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각 기업들의 총수라든지 그분들의 보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훌륭한 일을 했던 일을 설명하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이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왕이면 능동적으로 나서서 불교를 이끌어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두 되어야 되지 않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의 법보당경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은 이유는 아무것도 몰랐던 일자 무식이었던 그런 분이 전 중국의 불교를 이끌어나가고 동양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던 육조 해능 스님이 일자 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불교를 발전을 시키고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왔다는 걸 생각하면은 모든 분들은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 불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앞에 나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은 모두 있다. 그러니까 불자가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전생부터 불자였었기 때문에 이 생에 불자가 돼서 지금 불교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방송 보고 있는 분이 대상 아니에요, 지금. 그냥 보고 있는 이 자체가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불교방송 보고 있고 저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사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여기에 이제 개성을 읊으면서 이 시간을 끝내기를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명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벌,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